네. 자, 9페이지에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 이제 내용 들어갈 건데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미 한번 했던 거지만 자, 생명현상의 특성 첫 번째. 우리 일단 생명체라고 불리우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뭐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물질 내사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물질 내사. 물질 내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할게요.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그다음 네 번째, 항상성 유지를 한다. 다섯 번째, 생장, 발생과 생장, 생장과 발생.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다음 여섯 번째, 생식과 유전. 유전과 생식 상관없어요. 7번, 적응과 진화. 이렇게 7가지를 두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명현상 특성이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서 뭐라 불렀다? 개체 유지 특성이라 그러죠. 개체 유지 특성. 생식과 유전하고 적응과 진화를 묶어서 족 유지 특성이라고 부르죠. 다 기억나시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성 유지, 물질내사부터 하자. 물질내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자세하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물질내사, 정의가 뭐예요? 정의.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어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다. 이게 핵심어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두 가지. 뭐와 뭐? 동화와 이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는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해요.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체온 유지. 나중에 호르몬 파트 들어가면 좀 자세하게 할 건데, 체온 유지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삼투압 조절 해도 괜찮고요. 우리 몸의 체액 조절. 우리 몸의 액체. 예를 들어서 너무 짜다, 너무 싱겁다, 이런 염분 조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당량 조절. 혈당량은 뜻이 뭐예요? 혈액 속의 포도당량을 줄인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혈액 속의 포도당량을 줄인 말. 혈당량 조절도 마찬가지 항상성 유지 들어가죠. 물론 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한다. 괜찮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더 할 건 없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제 생명현상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명현상 특성에 조금 안 맞는 친구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바이러스. 이 친구는 나중에 뒤에 가서 면역 파트 할 때도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때 누구랑 많이 비교가 돼요? 세균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가지는 특성을 반드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 또 코시국이다 보니까 올해 시험에는 코로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메르스 한창 날렸을 때 그 메르스 시험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올해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랑 관련돼 있는 설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외우세요. 그냥 아시겠죠? 첫 번째, 구조. 생겨먹은 거 어떻게 생겼어요? 구조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었죠. 첫 번째, 맨 바깥쪽에 뭐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 구조는 바깥쪽에 뭐가 형성돼 있죠? 세포막이 형성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세포 구조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핵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핵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핵산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뭐와 DNA와 RNA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 또는 RNA로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진다 그랬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마스크 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죠. 그래서 한 종류만 가지는 거예요. 한 종류만. 이게 일반적인 구조다. 물론 이거 뭐 더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가 아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그다음 두 번째 분류 방법. 분류 어떻게 돼요? 분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숙주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고 하나는 핵산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숙주에 따라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 세균성. 세균성이니까 세균에 증식하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식물에 증식하는 식물성 바이러스. 그 다음에 동물에게 증식하는 동물성 바이러스. 괜찮죠? 그럼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뭐예요? 동물성 바이러스. 됐죠? 그 다음에 핵산 두 가지가 있다.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성 바이러스이면서 동시에 RNA 바이러스예요. 괜찮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친구 박테리오파지 기억나요? 적어볼까? 약간 우주섬처럼 생긴 거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리는 친구는 이 친구는 누굴 공격해요? 그렇죠. 대장균을 공격하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세균성 바이러스이면서 동시에 뭘 가져요? DNA를 가지니까 DNA 바이러스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 다음 세 번째 특징. 이 친구 바이러스가 가진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생물적 특징 두 가지, 무생물적 특징 두 가지. 기억나시죠? 이제 술술술 나와야 돼요. 이제는 생물적 특징 뭐예요? 핵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증식,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증식 가능하다. 또 뭐가 가능하다? 또 이제 스스로 생각해봐요. 하나 더. 그다음에 돌연변이가 매우 잘 일어난다. 우리가 그 뉴스 가끔 보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입은 뭐 델타 변이가 발생했니 많이 난리치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이나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생물들도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근데 다만 이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일반적인 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심한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요. 죽어요. 사망해요. 그런데 일부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뭘 일으켜요? 진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생물이라 하면 다 돌연변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그 돌연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 일어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요. 매우 잘 일어나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돌연변이가 시험 뭐가 나왔냐면 세포나 아니면 생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바이러스랑 비교하면서 바이러스만 딱 표시해 놓고는 돌연변이가 발생하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동물도 다른 생물들도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심할 경우에 진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축적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뭐 가능하다? 숙주 내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숙주가 없을 때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무생물적 특징이죠. 여기 저 밑에 적어볼게요. 무생물적 특징 첫 번째. 무슨 구조가 아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 박테리오파지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 말 자체 쓰면 안 돼요. 세포
포분열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숙주 밖에서는 뭐 할 수 없다? 물질 내사를 할 수 없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자고요? 스스로 물질 내사할 수 없다. 자, X. 괜찮죠? 오케이. 요거는 바이러스는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세요. 이거는 올해 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다음에 바이러스의 크기는 세균보다 작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봐봐요.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반적인 그림. 예를 들어서 진핵 생물의 세포가 이만하다라고 할게요. 세균은 한 이만해요. 이게 세균이에요. 세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핵 생물이겠죠. 바이러스는 요만해요. 이게 바이러스야. 괜찮죠? 콕 찍어요. 이 프라이온. 기억나요? 프라이온. 네. 프라이온은 뭐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작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바이러스는 이만하고 프라이온은 이만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맞는 말이다. 그 다음 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냈죠. 근데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켰을 때 그냥 통과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여과성 병원체. 여과성 병원체라고 부르고, 그죠? 또는 얘가 생물인지 생물이 아닌지 되게 애매한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애매하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중간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에 나올 만한 내용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것만 얘기했을 때예요. 바이러스는 효소가 있다 없다? 자체적인 효소는 없어요. 물론 있는 놈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자체 효모라 적었구나. 자체 효소. 자,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말로는 효소로 해놓고 효모 쓰고 막 그래요. 효모는 생물의 이름이죠. 아무튼 됐다. 바이러스까지. 그 다음 필기 였다 할까? 여기 잘 보일까요? 여러분 혹시 화성 탐사 실험 기억나요? 화성 탐사 실험. 화성 탐사 실험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가는 이유. 그렇죠.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하고 화성에 있는 생물하고 같을까 다를까? 일단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그렇죠.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하는 물질 대사는 화성에서도 할 거야. 화성 생물이 있다면 지구에 있는 생물처럼 할 거야 라는 게 전제로 깔리죠. 오케이. 자, 화성 탐사 실험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할게요. 화성 탐사 전제가 뭐라고요? 물질 내사 오케이. 물질 대사를 할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실험이 3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실험 뭐였어요? 램프를 켜가지고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하는 실험. 대충 그릴게요. 램프 켜가지고는 여기다 빛 쫙 줘서는 이산화탄소 집어넣을 때 14CO2 해가지고는 기억나시죠?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해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가열을 해요. 오케이. 가열은 왜 하는 거예요? 가열 왜 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오케이. 여기에 만약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존재한다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산물이 2종류죠. 뭐? 산소와 유기물 포도당이죠. 그러면 산소야 기체니까 날아갈 거야. 그런데 유기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기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속에 파묻혀 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있는 방사능 탐지기에서 탐지가 안 되죠. 그래서 날려보내려고 일종의 찌는 거예요. 고구마 찌듯이. 그럼 냄새 나잖아요. 고구마 냄새가. 그런 것처럼 가열하는데 이게 옛날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가열하는 이유는 이 내부 통을 멸균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제가 딱 봐도 틀린 걸로 보이긴 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램프 키는 이유는 뭐예요? 광합성 해주기 위해서 빛 에너지 공급하는 거죠. 어려운 거 없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결론. 그죠? 여기에 화성 토양에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없다. 다른 말로 합성작용하는 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어떻게 해요? 대충 그릴게요. 두 번째 실험에는 뭘 집어넣어요? 방사성 표시된 유기물을 집어넣는다 그랬었죠. 유기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 뭐 하기 때문에? 세포파인지만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산소 집어넣고 유기물 집어넣은 다음에 기다리면은 어떻게 된다? 기체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죠. 그럼 기체니까 가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에다가 유기물 갖다 넣는 실험 갖다 놓고는 가열하는 과정을 뭐 삽입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기체 형태로 밖으로 나가면은 탐지가 되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결과. 그죠? 세포 호흡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왜 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얘랑 똑같은 실험인데 좀 다르게 하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는 유기물에다가는 14C 표지를 해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실험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유기물을 집어넣죠. 맞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방사성이죠. 방사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방사능에 이렇게 쬐이면 죽는다 많이 캐샀는데 여기는 미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생물이 있으면 바로 죽겠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방사능에 의해서 세포들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제대로 실험이 안 된 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추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은 없는 걸 넣는 대신에 여기에 있는 탐지기를 뭐로 바꿔 끼워요? 원래 이게 뭐였는데? 방사능 계측기 또는 방사능 탐지기,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기구를 설치했다가 바꾸잖아요. 뭐로? 기체 분석기로 바꾸잖아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기체 분석기. 그러니까 실험이 첫 번째, 두 번째 실험까지는 방사능 계측기나 탐지기를 넣어가지고는 방사능을 탐지하는 걸로 했다가 방사능을 안 넣으니까 그에 관련돼 있는 걸 방사능 탐지기 넣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뭐로 바꾼다? 기체 분석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뭘 탐지할 수 있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제 말 이해돼요? 이해 안 됐다 지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기체 분석기를 넣어가지고 뭐와 뭐의 차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변화 차이를 인지하면 되겠잖아요.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총 실험을 3번을 진행하는데 요거는 광합성 생물, 요건 둘이는 세포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까지 아시면 돼요. 제가 대충 그림 그렸는데 뭐 알죠? 네. 설명 제가 다 드렸었던 거예요. 자, 까지만 아시면 되고 이제 화성 탐사 실험이 시험에 진짜 안 나오는데 정말 간혹가다 나와가지고 만약 나오면 공부 안 했다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까지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급하지? 아니에요? 좀 빨라요 혹시? 안 빨라요? 약간 1.2배속 한 느낌일 건데 아닌가? 갑니다. 8번. 자, 독성 물질을 만드는 유럽 토끼풀에 대한 설명이다. 자, 토끼풀이 만드는 독성 물질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낮은 온도에선 자신의 세포를 손상시킨다. 유럽 대륙에는 1월 평균 기온이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며 독성 물질을 축적하는 토끼풀의 비율도 동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대해서 적응했다. 그리고 몸이 뭐 그 환경에 맞게끔 진화한 거겠죠. 자, 기억에 나타난 생명의 특성과 관련 깊은 현상은 무엇이냐? 1번, 효모는 출합법으로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든다. 아까 효모는 생물이라 그랬었죠. 자, 출합법 한다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생식과 유전한다는 거죠. 이게 묶어서 쓸게요, 앞으로. 2번,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잎은 가시로 변한다. 이게 뭐예요? 적응과 진화. 3번,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정록생명이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생식과 유전. 4번, 반딧불이는 체내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어낸다. 이건 뭐예요?
물질 대사. 5번 민들레 종자는 발화하여 뿌리, 줄기, 잎을 가진 개체가 된다. 자, 발화한다 그러니까 발생이겠죠. 발생과 생장. 자,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요거 찾는 거 어떻게 했어요? 요 위에 있는 요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적응과 진화야. 쭉 봤더니 답이 2번이야. 맞죠?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시험 칠 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공부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다 써봐야 돼요. 예시가 나중에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어떻게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런 식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9번 건조한 지역에 사는 선인장과 캥거루쥐에 대한 설명이다. 선인장 가시는 잎이 배양된 것이다. 캥거루쥐는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발달된 콩팥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적응과 진화죠. 1번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발생과 생장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미모사 잎을 건드리면 잎이 오므라든다. 이거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죠. 오케이. 그다음 4번 핀칫새는 먹이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달라진다. 이거 뭐예요? 적응과 진화. 5번 암컷 흰눈 초파리의 자손 중 수컷은 모두 흰눈이다. 생식과 유전이죠. 오늘따라 왜 발음이 안 되지? 혹시 여러분들도 마스크 끼고 있어요? 머리 아프고 그래요? 머리 아파요? 요즘 저 최근에 편두통이 와가지고 좀 고생했거든요. 마스크 때문인 것 같아. 10페이지 10번. 다음은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에 대한 설명이다. 사막여우는 귀여워. 사막여우, 북극여우 있는데 여러분 사막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북극여우와 비교했을 때 귀가 크고 몸집이 작은 게 특징이죠. 반면에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몸집이 크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날씨, 즉 그 기후 환경과 관련돼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라 말할 수 있다? 적응과 진화. 1번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증식한다. 이건 뭐예요? 생식과 유전. 2번 미모사 잎을 건드리면 잎이 접힌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나비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가 된다. 뭐예요? 발생과 생장. 4번 식물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건 뭐예요? 물질 대사. 5번 건조한 지역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변해 가시가 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11번 다음은 세 가지 동물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보니까 느낌 싹 안 와요? 전부 다 적은 거 지나요. 일단 정답이 말이에요. 장난친 건데. 자, 11번 세 가지 동물에 대한 설명이다. 바다 표범, 펭귄, 다랑어가 모습이 전체적으로 형태가 유선형이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이 이 셋 다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바다 표범은 이 친구는 포유류 쪽이죠. 그죠? 펭귄은 조류, 다랑어는 물고기, 어류인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살고 있는 생태 환경 때문에 적응과 진화한 거죠. 그래서 1번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이거 뭐예요? 발생과 생장. 2번 집신벌레 이분법으로 증식. 생식과 유전. 효모는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 얻는다. 물질 대사. 어머니가 정록생명임 아들도 정록생명이다. 생식과 유전. 5번 선인장 계속 나오네요. 아무튼 됐죠? 자, 12번 사막에 사는 낙타에 대한 설명이다. 콧구멍을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다. 속눈썹이 길어서 모래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살기 적합하다.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여 물과 에너지를 얻는다. 자, 기억은 뭐예요? 적응과 진화 맞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해서 물과 에너지를 얻는 건 뭐예요? 지방 분해,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 정답은 2번. 다음은 모기와 관련된 생명 현상이다. 자, 모기. 장구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모기가 된다. 살충제를 살포한 후에 살충제에 저항성을 갖는 모기가 증가하였다. 자, 가는 변화한 거니까 발생과 생장. 나는 살충제 살포 후에 저항성 갖게 됐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적응한 거죠. 적응과 진화. 정답은 2번.
다음에 14번. 그림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거기 보시면 A는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를 묶어놨죠. 이건 뭐예요? 종족 유지의 특성이죠. B. 물질 내사 발생과 생장, 항상성, 자극과 반응. 야, 이건 뭐라 그래요?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질 내사에는 동화와 뭐가 있다? 이화. C는 이화가 되겠네요. 자, 기억. A는 종족 유지, A는 종족 유지, B는 개체 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맞고. 니은 분열을 통한 집신벌레 개체수 증가는 생식에 해당한다.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이죠. 단세포 생물이 세포 분열한다는 것은 자신이랑 똑같은 걸 더 만든다는 얘기니까 이분법 또는 분열법을 통해서 개체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손을 만든 거니까 생식이라 말할 수 있겠네. 맞네. 디귿번. C 작용이 일어날 때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아요. 그죠? 물질 내사에는 반드시 뭐가 쓰인다? 효소가 반드시 쓰인다. 예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 어떻게 된다? 방출된다. 동화작용은 흡수된다. 됐나요? 오케이. 정답은 기니디가 되겠네요. 이걸 안 보고 있었구나. 15번. 그림 가와나는 화성 토양에 대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가 그림 뭐예요? 가 그림. 가열장치 놓고 램프 켰으니까 광합성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자, 나는 뭐예요? 나는 유기물질을 집어넣었으니까 세포파인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다는 지금 보니까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거죠. 이건 무슨 화? 동화작용 얘기하는 거네요. 자, 기억번. 자, 가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장치이다. 맞죠? 기억 맞고. 나의 방사능 탐지기는 14CO2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맞죠? 광합성 과정을 하는 가와는 다르게 나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어내잖아.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디귿번. 나는 다와 같은 물질 내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장치이다. 다가 뭐예요? 동화작용. 나는 세포호흡이죠. 그럼 나는 세포호흡이니까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네요. 다음 16번. 다음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뭐 집어넣었어요? 영양분 집어넣었다고 돼 있죠. 그럼 뭐 하기 위한 거? 세포파는 생명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네요. 화성 토양을 놓은 용기에 14C를 포함하는 방사성 영양분 넣고 며칠 후에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하였다. 자, 이 실험의 가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얘기하는 거죠. 1번, 화성은 지구와 환경 조건이 비슷할 것이다. 아니죠. 2번, 화성 토양에는 지구의 생명체와 동일한 구조가 있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구조라 그랬어요. 구조는 아니죠. 3번, 화성 토양에는 물질에 사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맞죠. 제가 아까 전제 깔아놓은 게 그거였죠. 4번, 방사능 계측기는 화성 토양에 공급된 방사성 영양분을 검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우리가 알고 있죠. 결론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화성에 얼마 전에 간 거 알죠? 탐사선 퍼시비어런스호. 이미 갔어요. 지금 탐구하고 있는 중이래요. 만약에 거기서 생명체가 등장하면 와, 우리 배웠던 교육과는 다 바뀌어요. 싹 다 바뀌어요. 그 다음 여러분 시험 칠 때쯤에는 그때는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진짜 다음 시험 치지 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시험 치지 마요. 그리고 이제 누구야? 그 일론 머스크 씨는 저기 화성 갈 거니까 하던데 맨날.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화성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겠죠. 언젠가. 가는데 1년 걸린대요. 가는데 1년, 돌아오는데 1년. 군대 갔다 온 느낌이겠다. 자, 17번. 그림은 A가 B에서 증식하는 과정. 여러분, A 이름 뭐예요? A. 박테리오 파지. B는 뭐야, 이름이? 대장균이죠. 오케이. 자, 기억번. A는 세포 분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세포 구조조차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증식은 그냥 자신의 어떤 자손과 똑같은 거 그냥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B는 대장균이다. 맞고. 디귿 A와 B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는다.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산 다 가져요. 마찬가지. 세균, 진핵 생물, 그 다음에 바이러스 공통의 특징이 다 뭘 가지고 있다? 핵산, 유전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네요. 18번. 가와 나는 세균과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그림에 나를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시험 공부하실 때 보면은 시험지에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고 조금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세포가 이렇게 하나 바깥쪽에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안쪽은 뭐라 한다고요? 세포막, 바깥쪽은 세포벽.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실처럼 되어 있는 거 뭐라 하면 돼요? 여기 핵산이에요. 유전 물질. 점 찍힌 거 뭘까요? 점 찍힌 거. 요게 아까 얘기했던 리보솜. 됐죠? 이걸 보고는 세균이구나. 원핵 생물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나가 원핵 생물 세균이니까 가가 뭐예요? 그렇죠. 가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겠다. 그럼 바깥쪽이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 돼 있는 거 뭐라고 부르면 돼 그러면? 그래서 단백질이네. 그 안쪽에 이렇게 실처럼 돼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여기 핵산이네. 괜찮죠? 자 18번의 기억번. 가는 핵산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갖고 있죠. 니은번. 나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주로 어떤 방식? 이분법. 그죠? 주로 이분법이에요. 자, 디귿번. 가와 나는 모두 독자적으로 물질 내서 할 수 있다. 자, 독자적이란 말이 스스로란 뜻이니까 가가 틀린 거죠. 나는 맞아요. 나는 스스로 가능합니다. 다음 19번. 그림은 바이러스와 대장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바이러스, 대장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억봐.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세포 분열 누구만 해요? 대장균만 하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구? 대장균만 해야 되니까 여기 영역이겠죠. 요 영역. 그죠? 디귿만 해당한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니은에 해당한다. 이제 유전 물질을 가지는 거는 둘 다 공통점이다. 니은 맞네. 독립적으로 물질 내서 할 수 있다는 누구만 해당한다? 디귿만 해당한 거 맞네. 니은 디귿이 답이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14번, 14페이지 20번. 그림 가는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는 A와 B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세균과 박테리오파지 중 하나이다. 자, 여기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확실하게 뭔 줄 알 수 있어요? 세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친구는 박테리오파지겠네. 됐죠? 자, 여기 알 수 있다. 그 다음 기억번. 나는 B이다. 나는 그죠?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B는 박테리오파지 맞다. 니은 핵산이 있으면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공통점이죠. 디귿번. 스스로 물질 내서 할 수 없으면 니은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렇죠. 스스로 불가능하죠. 니은이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기억, 니은, 디귿. 21번.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까 가나다 아까 했던 거죠. 가는 뭐예요? 또 복수. 이건 뭐예요? 광합성하는 생명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나와 다는 세포 생명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그 중에 나는 방사능 표시를 했고 얘는 표시를 안 했죠. 1번. 가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맞아요? 아니죠. 동화작용인 거죠. 2번. 나에서 방사능 계측기는 O2의 발생을 알아보기 위한 장치이다. 나에서 방사능 계측기는 아까 집어넣을 때
14C로 표지된 영양소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면 방출될 땐 뭐로 나와요? 14CO2로 나오죠. 이거 이해돼요? 괜찮죠?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에 측정돼야 할 것은 14CO2이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다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는 동화작용을 하는 거래요. 맞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화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4번 가나다에서 전제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명현상 특성은 물질 대사이다. 맞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화성 실험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물질 대사가 지구의 생명체와 동일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2번 다음 생명현상 중에 자극에 대한 반응 또는 항상성의 예가 아닌 것 찾으라네요. 자, 1번 사람은 운동을 하면 땀이 난다. 이건 뭐예요? 항상성 유지죠. 뭐예요? 체온 유지. 2번 식물은 빛이 있는 쪽을 향해 자란다. 이거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미모사 잎을 손으로 건드리면 잎이 오므라든다. 자극에 대한 반응. 4번 선인장은 잎이 변한 가시가 있어 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선인장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경이 덥기 때문에 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은 뭐다? 적응과 진화다. 정답은 아닌 것 고르라 했으니까 4번. 자, 23번 다음 중 항상성 유지에 관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 깊은 것. 1번 효모는 출합법으로 번식한데 뭐예요? 생식과 유전. 2번 물을 많이 마시면은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이거 뭐예요? 이게 항상성 유지죠. 오케이. 항상성 유지는 어떤 거예요? 삼투압 조절. 괜찮죠? 2번은 삼투압 조절. 3번 변은 발화할 때 배젖에 저장된 녹말을 이용한다. 자, 녹말을 사용하는 거니까 뭐예요? 물질 내사. 4번 부착형 귓볼 부모 사이에 부착형 귓볼의 아이가 태어난다. 뭐예요? 생식과 유전. 5번 토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토양 깊은 곳에는 혐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한 환경이다. 뭐예요? 그렇죠. 적응과 진화네요. 됐죠? 23번의 정답은 2번. 24번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 특징 기억번 세포 구조다. 맞아 아니에요? 아니다. 누구만? 세균만 세포 구조다. 니은 유전 물질의 핵산이 있다. 맞다. 디귿번 독립적 물질 내서 한다. 세균만 한다. 공통 특징 니은. 됐나요? 쉽죠? 저 봐봐요. 쉽죠? 안 쉬워요? 아, 나만 쉽나? 네, 여기까지는 약간 이렇게 눈 약간 풀고요. 발가락 풀고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3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물질 대사부터 살살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념 설명 좀 꼼꼼히 하면서 갈게요. 괜찮죠? 지우고 갈게요. 다들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못 먹었어요? 아, 맞다. 이거 다 묻고 살자고 한 짓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맞죠? 아, 아닌가? 다 묻고 살자고 한 짓인데 우리가 공무원 합격하려는 것도 맞죠? 다 묻고 살자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밥은 못 먹고 다녀. 어떡해. 아무튼 갑니다. 밥 먹고 합시다. 자, 물질 내사 얘기를 좀 자세하게 보려고요. 결국 생명체도 어떤 존재의 이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체는 이건 이제 누구의 말을 빌리자면 DNA를 운반하는 기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DNA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생명 현상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 괜찮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명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먹는 이유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자, 물질 내사가 정의 설명했고, 자, 종류가 몇 종류? 2종류라 그랬었죠. 동화와 두 번째 이화인데, 동화와 이화를
각각 영양소 물질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동화는 저분자의 물질을 고분자로 변화시키는 거고 이화는 고분자의 물질을 저분자의 물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물질의 측면에서 크기의 변화인 거예요. 괜찮죠? 그 과정에서 학자는 동화작용을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되는 물질이 합쳐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물질의 측면에서 합성작용이야 라고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얘는 뭐예요? 그렇죠.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 거니까 분해작용이다 라고 불렀던 거죠. 괜찮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한 건 의미가 뭐예요? 물질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들어오는 동화작용은 뭐라고 부를 수 있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열이 들어오는 흡열 반응이고 반대로 이화작용은 열이 빠져나가는 발열 반응이야 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건 뭐예요? 에너지의 측면인 거예요. 다시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건 뭐라고요? 물질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빨간색으로 쓴 거는 에너지의 측면에서 쓴 거예요. 하지만 교육과정상 우리 그 학문의 용어상 동화, 합성, 흡열 그냥 다 같은 말로 봐요. 그냥 괜찮죠? 그냥 용어상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지만 다 같이 쓰는구나.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따라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다음의 과정 이름 뭐라 불러요? 물질의 측면에서 합성이에요, 분해예요? 합성인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합성이에요. 그죠? 합성이고 그 과정에서 합성되면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빛이 들어온다. 빛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랬었죠, 이거. 빛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한문 빛광자를 써가지고 광합성된 거다.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물질 측면에서는 합성, 빛이 들어오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흡열 반응이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뭐다? 세포호흡, 분해작용이라 그랬었죠. 세포호흡. 그럼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되는 건 무엇이다? 에너지다. 그때 에너지 형태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에너지가 뭐와 뭐? 그렇죠. 하나는 열 에너지. 주로 어디다 써요? 체온 유지에 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ATP 에너지를 합성할 때 쓴다. ATP 에너지를 합성한다는 것은 기존에 뭐였을 것이다? ADP였는데 ATP로 바꾼다 이건 거죠. 그때 ATP 합성할 때 ATP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ATP를 ADP로 뭐 해야 돼요? 무슨 화? 이화시켜야 되죠. 다시 요거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잘 봐요. 에너지가 방출됐죠. 그죠? 그 에너지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출발이 어디요? 출발이. 예. 그죠? 편하게 포도당이라 할게요. 포도당에 포함되어 있던 에너지가 세포흡을 통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비유를 해볼게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6개짜리죠.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탄소 사이에 결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결합을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괜찮아요? 그런데 뭐로 바뀌어요? 1개짜리로 바뀌죠. 그럼 에너지가 몇 개 끊어지는 거예요? 5개가 끊어지면서 밖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 방출된 에너지가 이거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방출된 에너지가 ADP였던 이 물질에서 ATP로 바뀌어서 세포 과정이 뭐로 만들어진다? ATP가 합성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합성된다. 그럼 기존에 뭐였다는 뜻인 거예요? ADP라는 얘기였죠. 그럼 ADP는 뭐랑 함께? 인산과 함께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그럼 누가 더 커요? 비교하면 오른쪽 이 친구 더 크죠. 그럼 얘가 저분자, 얘가 뭐예요? 고분자죠. 그럼 저분자에서 고분자 됐으니까 뭐라 불러요? 합성이에요, 분해예요?
합성작용이죠.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어요? 동화작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포도당을 이렇게 바꾸는 세포호흡 우리가 뭐라 불렀는데? 이화라 불렀는데 에너지가 방출된 에너지가 ATP를 합성한다고 했을 때 뭐라 부른다고요? 동화라 부른다고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야 미친 선생아 그러면 세포호흡의 이화라며 근데 갑자기 또 동화라 그래. 이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얘를 바라봤을 때는 이화가 맞아요. 그런데 얘랑 얘를 바라봤을 때 뭐가 맞아? 동화가 맞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기를 따로 해놔요. 따로. 괜찮죠? 그러면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각자 따로 봐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구분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내가 만약에 ATP를 생명활동에 이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뭐라 그래요? 방금 표시했던 초록색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건 뭐라 해요? 이화. 그렇죠. 이화. 괜찮아요? 그럼 이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어디다 쓴다? 생명활동에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생명활동에 쓴 대표적인 예시 근육운동, 발성,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세포 과정에 방출된 에너지 중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 쓰는 거 다 알고 있죠. 방출된 세포 과정에 방출된 ATP는 체온 유지에 이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ATP도 일부 체온 유지가 필요할 때는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인 거야.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도 체온 유지 쓰고 ATP로 방출된 것도 체온 유지로 쓸 수도 있다까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열 에너지만 체온 유지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죠. 됐나요? 네, 이거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됐다. 이게 물질회사 내용이고, 이건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거 뭐예요? 동화, 이화. 이거 뭐예요?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 이거 동화 그래프죠. 에너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반대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화 그래프죠. 오케이. 자, 맨 문제 조금 보고. 시간이. 어우, 애매하네.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